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데이터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를 여론조사 결과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짚어보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방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개방된 청와대에 가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1번 가보고 싶다. 2번 가볼 생각이 없다. 가보고 싶다면 1번, 가볼 생각이 없다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앞에 나이와 성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여성인데 가보고 싶다면 50여 1로 적어주시고요. 30대 남성인데 가볼 생각이 없다면 30남 2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모두 10분을 뽑아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은 네. 개방되는 청와대 가볼 생각 있으십니까? 개방하면은 이제 청와대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네.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청와대를 떠나는데 예. 5월 10일 오전 10시다.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개방 준비가 되나요? 그렇지. 청소하고 뭐 정리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청와대에 저는 가까이 뭐 연풍문이나 춘추관까지는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럼 그 주변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돌로 돼 있는 내부에 정원 같은 것도 있고 네, 녹지원. 그런 네. 시설들이 다 이렇게 좀 뭔가 안전장치가 되고 또 아이들도 상당히 방문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단위로. 그렇겠죠.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예. 좀 그 개방에 대한 준비할 시간이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요. 네. 그냥 좀 준비를 해서 안내 팻말도 만들고 팻말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5월 10일 날 그 시간에 개방이 된다? 아하. 저는 안전할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전면 개방이 아니고 일부 개방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민기 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가보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저는 뭐 이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는 가보고 싶습니다. 예. 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요즘엔 뭐 이런 거 대답해도 해석을 자꾸 성향을 막 분석을 하니까. 네. 재밌는 게 청와대 말고 국방부는 용화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용산이니까 어허. 청와대하고 비슷하게 용화대.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제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국정수행 전망치 2주 만에 다시 조금 떨어졌다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인사겠죠. 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청문회가 이제 파행을 겪고 있으니까요.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국정수행 기대감인데요. 윤석열 당선인 잘할 것이다 49.8%. 그러니까 직전 조사는 50%를 살짝 넘었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더 떨어진 거죠. 예. 자, 잘 못할 것이다는 부정평가는 44.8%로 나타나는데 인사입니다. 네. 역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갤럽에서 한 조사도 있다면서요? 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조사는 임기가 시작되면서 국정수행 기대감이라면 이건 지금 당선인 현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의 직무 수행. 예.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9일부터 네. 2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수행 잘한다 42%, 아하. 잘 못한다 45%. 아, 그렇군요. 네, 42%인데 무려 8% 포인트가 직전 조사에 비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예. 인사 아하. 가장 컸던 것이고, 네. 근데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 물어봤거든요.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수행 잘한다 42%,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44%. 아, 더 높네요. 네.
참 떠나는 대통령이 들어오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그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상한 현상. 네,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에서도 이런 흐름이 읽혀지나요?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관심도는 한 달 동안 75만 건이니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연관어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검수완박, 검찰 이야기, 그다음에 장관, 인선 이야기 요 세 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놀라운 점은 이 당선 초기에 긍정 감성어가 60%, 65%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지금 부정이 69%가 돼 버렸어요. 아하. 이거는 아무래도 그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 장관 후보자나 다른 쪽으로 이제 불붙을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한덕수 그 총리 총무부죠?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관심이 크지 않았어요. 음흠. 그리고 다른 후보들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불이 붙진 않지만 그 타격을 누가 입느냐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입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검수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이제 뭐 정치에 관심 있는 분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합의했던 거를 깬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걸 또 강하게 처리해서 밀어붙여서 또 처리한다. 예. 이것도 결국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냥 중간지대 그 우리 국민들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들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평가로 수렴 귀결되고 있다는. 근데 아직 그 취임 안 한 상태에서는 좀 네. 저도 뭐 이게 예전부터 봤을 때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예. 그렇죠. 지금 상황이 다 그럼요.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는 예, 것 같습니다. 임기 전에는 대체로 국정수행 기대감이 높은데 그럴 수밖에 이렇게 되는 없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예. 역시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건 항상 세 가지입니다. 이념, 일단은 이념은 음흠. 처음에 이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고, 예. 그다음에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는 당선인이 어떤 파격적인 인사, 좋은 인사를 냈을 때, 음흠. 괜찮은데 네. 이건 높게 평가할 수 있겠어. 이런 점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워낙 논란과 의혹이 깊어지면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또 한 가지 관심사가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얼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 경기도. 경기도에 대한 조사가 그래서인지 무척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지방선거의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입니다. 네. 예, 선거 맛집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투 킴의 대결로 이제는 대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양김입니다. 네. 네, 김은혜 대 김동연, 아하. 김동연 대 김은혜. 예. 하지만 그 이면에는 네. 배경에는 바로 윤심과 명심, 아하. 이재명의 명심이죠. 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뉴 데일리의 의뢰로 지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이 조사는 김은혜 의원은 확정,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의 조사입니다. 아, 네. 자,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 김동연 대 김은혜, 김동연 48.8%, 아. 김은혜 41%. 네. 이건 또 뭐 어떻게 더 치열하게 또 접전이 펼쳐진 조사 결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이 출마를 한다면 네. 김은혜 의원에게는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삼자 대결 구도 예. 강용석 소장까지 포함할 때는 김동연 50.2%, 김은혜 34%, 어허. 강용석 8.7%.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강용석 소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이건 김은혜 의원에게는 같은 보수니까 네. 상당한 타격이 되는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전 팀장님. 네. 그렇다면 맞대결 펼치는 두 경기도지사 후보 두김 양김. 네, 네. 이분들에 대한 빅데이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이번 제가 오늘 그러니까 발표해 드리는 거는 그동안과는 조금 이 어떤 방향이 좀 다르다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후보 다 긍정 감성어가 높다라는 게 아, 좀 그래요?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언급량이 한 6만 건 정도 되고요. 네. 이 연관어는 다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경기도 지사 관련해서 뭐 다른 후보들 이름 쭉 나오고요. 뭐 그런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감성어를 봤을 때 긍정이 54%인데 지지한다, 낮다,
잘할 것이다. 경쟁력이 있다. 응원한다. 이런 이제 긍정 감성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중간중간에 뭐 위험 요소다. 뭐 등등의 뭐 단어들이 이제 부정 감성어인데 네. 원래는 이제 김은혜 후보만 긍정이 더 높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이제 후보자들 그때 이제 김동연 후보를 압축되기 전에 네. 부정 비율이 훨씬 높았었어요. 민주당 후보들은.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동연 후보로 정해지고 뭐 그 전부터 그렇지만 긍정 비율이 올라갔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이거는 좀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감성어 비율이 57%가 긍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새롭다. 잘할 것이다. 지지한다. 일을 잘한다. 적합하다. 해결하다. 예. 뭐 이런 키워드들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예전과 다른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죠. 이런 트렌드와 이런 방향이 네. 유승민 후보가 잠재적인 경쟁자였을 때랑 김은혜 후보 예비 후보로 교체되었을 때랑 확 바뀌는 현상도 목격을 하셨나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후보가 된 지는 얼마 어제 아닐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달 자료이기 때문에 예. 중간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다른 인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김은혜 후보 쪽에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 쪽으로 오히려 네. 이제 긍정적으로 이쪽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확정이 된 예, 이후에.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자, 이제 빅데이터 네. 내에서도 경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은 긍정 감성보다는 부정 감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죠. 3대 7이었죠. 늘. 예, 그동안 쭉 이제 전민기 팀장님, 근데 이건 좀 선거라서 특히 경기도는 조금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대선 이게 2라운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와는 다르게 대선 때는 네거티브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대리전에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를 잘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대리전까지 네거티브를 하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 줄 모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선거 경쟁, 피 튀기는 경쟁 전략. 네. 이게 지금 경기도는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관련 입법,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간 합의, 국회의장이 예. 중재안 받아들였고 또 의총까지 통과시켰다가 다시 아니다, 뒤집자. 예. 번복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럼 국민 여론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 소위가 통과됐고 민주당이 이제 단독 의결됐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그랬군요. 근데 대체로 국민들은 이게 중재안 이전부터도 이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마뜩치 않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여론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네. 왜 이렇게 서두를까? 왜 이렇게 조급할까? 예.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네. 이게 이제 서울 지역의 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 시민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22일, 23일 실시한 조사인데 이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 잘했다가 34%, 어허. 잘 못했다가 42.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차 범위 밖으로 잘 못했다는 의견이 높은데 여기서 표창원 우리 진행자 또 프로파일러 대한민국 대표적인 프로파일러시니까 네.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모르겠다. 뭐냐 이게. 아하. 23.5%. 네. 그럼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예. 강행 처리가 내일 된다고 박홍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야기하고 있고 네.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표한다고 그러고 도무지 이게 국민들은 종잡을 수가 없다. 제발 이 법의 내용이 뭔지를 좀 제대로 알리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뭐 여야는 각자의 이유로 또 예. 지지자들은 충분히 들여다보시면서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하시겠지만 나머지 좀 일상에 바쁘신 국민들께서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뭐 코로나19 문제라든지 경제라든지 심각한 게 더 많은데 왜 정치권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이런 게 더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006년에 기억을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때 한미 FTA 찬성 반대가 나올 때 정말 얼마나 시끄러웠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맞습니다. 예. 근데 2006년 6월 달에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예. 한미 FTA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알까? 물어봤거든요. 네. 10명 중 9명이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만화책까지 펼쳐내면서 1년 동안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기억을 우리 국민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분석도 관련해서 좀 해보셨죠? 네, 그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해서 이틀 동안 한 5,300여 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 검수완박과 관련한 이제 뭐 다양한 그 의원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중재안 관련해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뭐 오늘 언론 보도 그 신문 봤을 때는 또 윤석열 당선인의 한마디로 뭐 뒤집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감성어가 12.6대 86.9인데 이게 중재안에 대한 어떤 찬반이라기보다는 예. 이 검수완박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그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양당 모두에게 저는 지금 마이너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반대한다라는 키워드도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중재안을 합의를 다시 결렬한 거에 대한 뭐 반대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제 검수 완박 자체에 대한 반대도 있고 사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네.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심각하다. 모욕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견제다. 뭐 이렇게 뭐 합의를 늘 이렇게 뒤집는 거는 늘 자주 있던 일이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두 당에 대한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아까 정확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주변을 둘러싸고서 그 이게 통과되든지 아니든지 그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서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 감성어가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 겪고 안 한다, 보이콧한다 그러다가 결국 다음 주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전 팀장님, 네.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도 해보셨죠? 네, 언급량이 이것도 1,328건. 요거는 이제 검수완박보다 좀 관심도가 훨씬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틀 예. 동안이니까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감성어가 15.9대 82.6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이콧 한 것, 그다음에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둘 다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한덕수 상황이죠. 후보자에 대한 예. 부정 감성어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논란 전체를 둘러싸고 부정 감성어가 82.6%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의혹이 가장 크게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 어떤 좀 사실이 밝혀진다든지 어떤 네. 좀 해명을 좀 들어보고자 했던 분들로서는 사실은 보이콧하면서 아예 30분 만에 끝나버린 것 자체가 좀 네. 유감이고 좀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함께 좀 실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네. 빅데이터 반응의 가장 큰 배경은 그걸로 보입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 후보자 쪽으로 몰려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의혹과 논란도 있고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나 이상민 후보자 왜 뭔가 이야기를 안 할까? 윤석열 당선인이 교통정리를 안 할까? 예. 이러면 이제 이것도 이 과정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논란과 의혹이 뭔가 조치가 되지 않으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 총리 후보자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제 다가오면서 대통령 관저 문제도 물론 계속해서 관심을 끌긴 했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부정 비율이 68.9예요. 27.3대.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와 관련해서는 뭐 예전부터 계속 좀 이렇게 불편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죠. 여론상으로. 그래서 예. 이걸 비판하는 분들 계시고 좀 불편하다. 용산 얘기 나올 때부터 많이 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혈세 낭비다, 경제 위기다, 뭐 이런 단어들, 졸속이다. 이거 뭐 계속 그 분위기는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개방 일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월 10일 오전 10시 관람 신청을 내일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게 최근의 반응이거든요. 그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가보고 싶다가 좀 상당히 그 반응 중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정 감성어가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35.9대 61로. 아하.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떤 당선인의 행보 자체가 첫 단추부터 좀 뭔가 삐걱삐걱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이것도 원래는 좀 가보고 싶다, 뭐 설렘 이런 키워드들이 많았는데 예. 이것마저도 이제 함께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네. 그런 좀 연쇄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소통이고 또 안전이고 완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용산역을 가보면
지하철역에 이미 5월 10일 청와대 개방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저는 자꾸만 물론 일부 개방이라고는 하지만 네. 내부에 팻말도 붙여야죠. 아이들 오면은 안전지대도 구성해야 되죠. 와서 또 뭐 허변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내도 해야 되죠. 아하. 그러니까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꼭 5월 10일이어야 되느냐, 5월 20일이면 안 됩니까? 6월 10일이면 안 되나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참 모든 걸 양쪽 다 왜들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코너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을 드렸죠.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청와대가 개방되면 가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발표해 주시죠. 네, 청와대 가보고 싶다 53%, 가볼 생각이 없다 47% 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세대별로도 나왔죠? 예, 3040 세대는 가볼 생각이 없다가 더 많았고요. 아하. 50대 이상은 가보고 싶다가 더 많게 이렇게 집계가 됐네요. 네. 배종찬 소장님 문자 좀 네. 설명해 주세요. 가보고 싶다는 의견인데요. 예. 2484님 30대 여성 아기와 함께 가보고 싶어요. 아기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9430님 50대 남성인데요. 가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싫어하는지 직접 둘러보고 싶네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민기 팀장님. 네, 가볼 생각 없답니다. 정양금님 50대 여성이시고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소통한다면 갈 수 있겠지만 빈집엔 굳이 가보고 싶지 않네요. 8944님 50대 남성입니다. 딱히 가볼 생각은 없네요. 차라리 표디 보러 방송국에 가요. 대환영입니다. 네. 안 그래도 한번 이제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도 해제되고 그러면 공개 방송요? 네, 공개 방송 와! 한번 제가 제작진에게 졸라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슬로건 당선작 발표할 시간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2주 동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킹만의 특징이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했었죠. 많은 응모작들 가운데 어렵게 정말 어렵게 당선작 뽑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 팀장님 개요 네.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자, 2022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최고의 슬로건을 찾아서 당선작 발표합니다. 총 353명이 참여하셨고요. 네. 당선작으로 선정된 분은 모두 23분입니다. 아. 상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상 한 분께는 LED TV 드리고요. 우수작 10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가작 12분 뽑았는데 네. 야이텐트 녹용 홈삼 스틱을 보내드립니다. 시간상 가작 12분의 명단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수작으로 선정된 10분과 그 슬로건 발표하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인데요. 음악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네 분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1. 뉴스를 꼭꼭 씹어 먹는 저녁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김땡땡님이고요. 9074번 쓰시는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번 이슈는 퀵 분석은 킥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역시 시성을 가지신 분이고요. 9302번 쓰시는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퇴근 후 들르는 어디에도 없는 뉴스 맛집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역시 김시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1750번 쓰시는 분이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시사 소통의 창 표창원 넘버원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이번엔 이시성을 가지신 8568번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아이디어가 대단하신데. 대단하시죠? 네네. 멋집니다. 슬로건도. 정말 그렇죠? 멋집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배 소장님 세 분 발표해 주세요. 네, 우수작으로 선정된 세 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24님 뉴스가 번쩍 세상이 활짝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자, 1660님 시사를 가까이 세상을 더 정확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875님 나를 세워라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날과 나. 이거 마음에 드네요. 저는. 그러네요. 예. 자, 이제 전 팀장님 다음 네. 세 분 소개해 주세요. 자, 7978님입니다. 삶이라 말하고 뉴스라 읽는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축하드리고요. 9095님 소문과 실체 무덤 끝까지 파헤친다. 우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6387님 뉴스에 표창을 던지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괜찮네요. 이거. 네, 절 그냥 던져 버리십시오. 예, 이제 대상 선정된 작품과 청취자 발표할 차례입니다. 대상으로 LED TV를 받으실 분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진실 앞에 진심을 더한 뉴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0877번 쓰시는 장 선생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데요. 진실과 진심 진실 앞에 진심을 더한 뉴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야, 딱 정말 예. 정말 제대로 된 슬로건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에이 그 이상이죠. 아닙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선정된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쉽게 선정되진 않으셨지만 지원해주신 353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그 뉴스하이킥 홈페이지에 가 주시면요 당첨자분들 명단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없나요? 예, 몰래 참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